내 아들이 죽고 싶다고 했다뇨. 한도진 소장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사단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화기를 꽉 움켜쥔 그의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죠. 참모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내 준서 이등병이 정신과 상담 중에 자살 의향을 표현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부대에서는 단순 적응 문제로 축소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우연히 알게 되어 도지는 책상을 3개 내리쳤어요.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왜 이제야 보고하는 거요? 내 아들이 말을 멈춘 도진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군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아버지로서의 본능이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감정을 추스렸어요. 자세한 상황을 알아봐야겠소. 당분간 연가를 내겠습니다. 참모는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갑자기 어디 가십니까? 도진은 단호하게 대답했죠. 직접 확인해야 할 일이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진은 자택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회색 점퍼와 청바지를 꺼냈습니다. 35년 군 생활 동안 군복이 아닌 평범한 옷을 입는 것이 이토록 어색할 줄은 몰랐어요. 거울 앞에 선 그는 더 이상 소장이 아니라 그저 한 명의 아버지였죠.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준서가 자신의 모자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진은 아들이 복무 중인 부대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준서 이등병 면회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낯설었어요. 당직병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죠. 그저 평범한 중년 남성으로만 보였으니까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진은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마침내 오상혁 중대장이 성급한 걸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면회객이세요? 지금은 교육 중이라 면회가 어렵네요. 오상혁은 도진을 무심하게 바라보았어요. 도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오상혁은 짜증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1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도진은 홀로 남겨져 주변을 살폈습니다. 사단장이 되었지만 병사들의 일상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은 없었어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멀리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도 군의 실상에서도. 1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한준서가 나타났습니다. 창백한 얼굴, 움츠러든 어깨, 그리고 생기 없는 눈빛의 아들을 보는 순간 도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의 모습이었나요? 도진은 다가가 말을 건넸어요. 준서야. 그러나 준서는 고개를 들지 않았죠. 이등병 한준서 면회실로 안내하겠습니다. 당직병이 기계적으로 말했습니다. 도진과 준서는 작은 면회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자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도진은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 야윈볼, 그리고 손목에 멍 자국까지. 어떻게 지내고 있니? 도진의 질문에 준서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그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걱정하실 일 없습니다. 준서의 목소리는 마치 녹음된 것처럼 건조했어요. 도진은 가슴이 아팠죠. 아들이 이렇게까지 감정을 숨겨야 했다니. 준서야,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도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휘관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왔다. 내가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싶구나. 준서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적응하는 중이에요. 도진은 천천히 손을 뻗어 아들의 손목에 있는 멍을 가리켰죠. 이건? 준서는 재빨리 소매를 내려 멍을 가렸습니다. 훈련하다가 다쳤어요. 별거 아닙니다. 도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준서야, 내가 상담사에게 한 말을 들었단다. 준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도진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죽고 싶다고 느낄 만큼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거야. 아버지로서 너무 미안하다. 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방어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아버지가 미안해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약해서. 도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약한 게 아니야. 말해봐. 준서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장난처럼 시작됐어요. 투스타 아들이라고 놀리더니 준서의 말이 끊겼어요. 도진은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점점 심해졌어요. 물건을 훔쳐가고 밤에 잠을 못 자게 하고 준서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훈련 중에 최정우라는 병사가 총구를 제게 겨누며 협박했습니다. 도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분노와 충격,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자책감을 느꼈어요. 아들이 이런 일을 겪고 있었는데 그는 알지 못했으니까요. 준서야, 이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야. 도진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준서가 갑자기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어요. 안 돼요. 아버지가 관여하시면 더 심해질 거예요. 제발. 도진은 아들의 공포에 찬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조용히 약속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 방법이 있어. 도진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면회를 마친 도진은 부대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분노가 들끓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어요. 아들을 괴롭힌 자들에 대한 분노보다 더 큰 것은 자책감이었습니다. 내가 사단장인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도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부대 담벼락 너머로 훈련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사들이 구보하는 모습, 고참병들의 고함 소리,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도진은 결심했습니다. 공식적인 조사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을 터였죠. 부대 안에서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그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그는 각 부대 위생교육을 담당하는 민간인 강사로 위장해 부대에 들어갔어요. 아무도 그가 사단장인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위생교육은 3층 강의실에서 진행됩니다. 당직 사관이 무심하게 안내했어요.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지는 강의실이 아니었어요. 그는 아들의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비어있는 생활관에 들어선 도진은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어요. 이불이 정리되지 않은 침상, 바닥에 흩어진 개인 물품들, 벽 쪽 침상에 파손된 사물함까지. 도진은 준서의 침상으로 추정되는 곳을 살폈습니다. 매트리스 밑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어요. 몰래 수첩을 펼쳐보니 준서의 일기였습니다. 오늘도 견디기 힘들었다. 최정우가 또. 도진의 손이 떨렸어요. 아들이 겪었던 고통이 글자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진은 재빨리 수첩을 원래 자리에 숨기고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한 병사가 생활관으로 들어왔어요. 누구십니까? 도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위생점검 나왔습니다. 불시 점검이라 미리 알리지 않았네요. 병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도진을 바라봤어요. 위생점검은 어제 끝났는데요. 도진의 마음이 빨라졌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추가 점검입니다. 어제 문제가 발견되어서요. 그때 또 다른 병사가 들어왔어요. 야, 최정우야, 빨리 안 나와? 훈련 시작한다. 도진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준서를 괴롭혔다는 병사가. 최정우는 도진을 한 번 더 의심스럽게 바라보더니 동료를 따라 나갔습니다. 도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빠르게 생활관을 빠져나와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의 가해자를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멀리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등병들 집합. 도진은 그 소리를 따라 걸었어요. 훈련장에 도착한 도진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등병들이 일렬로 서 있었고 그들 앞에는 완전군장을 한 고참병들이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이등병들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기합 넣어. 제대로 안 하면 다 같이 벌 받는다. 도진은 열심히 훈련에 임하는 이등병들 사이에서 준서를 찾아보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갑자기 훈련장 한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도진은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한 이등병이 무릎을 꿇고 있었고 다른 병사가 그에게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또 찌질대면 이거 쏠 수도 있다. 알았어? 도진의 피가 얼어붙었어요. 그것은 분명 위협이었습니다. 더구나 실탄이 없다 해도 총기를 겨누는 행위 자체가 중대한 규율 위반이었죠. 도진의 시선이 총구를 겨누고 있는 병사에게 꽂혔습니다.
그의 명찰에는 최정우라고 적혀 있었어요. 도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바로 아들을 괴롭혔다는 그 병사였죠. 무릎을 꿇고 있는 이등병은 준서가 아니었지만 상황은 충분히 명확했어요. 이것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라면 준서도 같은 위협을 받았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도진은 천천히 나무 뒤에서 나왔어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최정우가 총구를 겨누고 있는 모습을 본 도진의 눈에서 분노가 일었지만 그는 감정을 억눌렀어요. 차분한 모습으로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만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권위가 있었어요. 최정우는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예요? 당신 누구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공격적인 어조가 묻어났어요. 도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죠. 방금 총구를 겨누던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최정우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냥 훈련 중이었어요. 민간인이 뭘 알아요.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지금 그 행동이 군 규율에 맞는 건가요? 최정우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이봐요. 끼어들지 마세요.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마시고 당신 갈 길이나 가요. 그러면서 최정우는 아직도 총을 내리지 않았어요. 도진은 그대로 서서 최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총 내려놓는 게 좋겠어. 당신 뭐야? 최정우가 이제는 명백히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그러자 주변의 다른 병사들도 상황을 알아차리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 총 내려놓을 거요? 최정우는 도진에게 총구를 돌렸어요. 안 내려놓으면 어쩔 건데? 순간 도진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변화가 일었어요. 병사들은 그 변화를 느끼고 긴장했습니다. 도진은 천천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황금빛으로 빛나는 군번줄이었습니다. 그가 군번줄을 목에 걸자 모든 병사들이 얼어붙었어요. 두 개의 별이 그의 어깨에 떠오른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총구를 겨눈 사람은 도진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어요. 사단장이자 내가 괴롭힌 이등병의 아버지다. 최정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손에서 총이 떨어졌어요. 주변의 모든 병사들이 경직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순간 훈련장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때 오상혁 중대장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도진을 발견한 오상혁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사단장님. 도진은 천천히 오상혁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중대장, 즉시 부대 전체 비상소집을 명령한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감찰단 대기시키고 현장 봉쇄다. 오상혁은 허둥지둥 경례를 붙였습니다. 네, 사단장님. 도진은 최정우를 똑바로 응시했어요. 이병 최정우 넌 즉시 무기를 반납하고 영창으로 가게. 이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중대한 규율 위반이자 범죄 행위다. 최정우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다시 주변의 병사들을 둘러보았어요. 이 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 도진은 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단 참모장에게 지시하겠다. 즉시 특별감사반을 구성하고 이 중대 전체를 조사하라.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은폐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부대는 순식간에 비상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병사들은 일제히 집합 장소로 모여들었어요. 도진은 여전히 훈련장 중앙에 서서 전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에 위장한 민간인이 아니라 군 최고 지휘관의 그것이었죠. 근엄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오상혁 중대장은 땀을 흘리며 병력을 정리했어요. 전 인원 집합 완료했습니다. 사단장님.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서는 어디 있어? 오상혁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한준서 이등병은 현재 의무실에 있습니다. 도진의 눈이 가늘어졌죠. 의무실이라고? 나와 면회한 직후 무슨 일이 있었어? 오상혁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단지 컨디션이 좋지 않아. 의무실로. 도진이 손을 들어 오상혁의 말을 끊었어요. 진실을 말하시오.
중대장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상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실 면회 후 일부 병사들이 한준서 이등병을 괴롭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진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지만 곧 감정을 추스렸어요. 즉시 아들을 데려오시오. 오상혁은 재빨리 부관에게 명령했습니다. 도진은 전열에 정렬된 병사들을 향해 걸어갔어요. 여러분, 나는 제땡땡 사단장 한도진 소장이다. 병사들은 긴장한 채 경직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오늘 내가 직접 이 부대를 방문한 이유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때 의무병들이 준서를 데리고 도착했어요. 준서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했고 눈 주위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진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지만 그는 군인다운 태도를 유지했어요. 나는 오늘 이 부대에서 일어난 일들을 직접 목격했다. 군인의 기본 가치는 무엇인가? 책임, 충성, 그리고 존중이다. 그러나 이 부대에서는 이런 가치들이 무시되고 있었다. 도진은 최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병 최정우, 내가 저지른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다. 총기를 겨누는 행위는 살인 협박에 해당한다. 그의 시선이 다른 병사들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이 행위를 보고도 묵인한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도 공범이다. 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도진은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괜찮니, 준서야?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떨고 있었어요. 도진은 준서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도진은 다시 병사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지금부터 이 부대는 특별감사 대상이 된다. 모든 일과와 훈련은 중단되고 전 병력은 개별 면담에 응해야 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군대는 약자를 괴롭히는 곳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조직이다. 이 기본 가치를 망각한 사람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오상혁 중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단장님, 어떤 조치를? 도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일은 규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중대장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소. 오상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도진은 주머니에서 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참모장, 특별감사반을 즉시 이 부대로 파견하라.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 전원을 조사하라. 그날 밤 부대는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언론에는 사단장의 아들 괴롭힘 사건이라는 속보가 나갔어요. 도진은 아들과 함께 사단장 관사로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책임은 가해자들 뿐만 아니라 이를 방관한 자신에게도 있었으니까요. 사단장 관사의 거실, 도진과 준서가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두 사람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오랜만에 마주한 부자의 공간에는 묘한 편안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따뜻한 차를 준비해 아들에게 건넸어요. 어제 일로 놀랐지? 갑자기 내가 나타나서. 준서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만 실룩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오실 줄은 몰랐어요. 도진은 아들의 눈빛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었어요. 두려움과 안도감, 그리고 깊은 상처가 섞여 있었습니다. 너에게 미안하구나. 준서야, 내가 너무 멀리 있었어. 도진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탓이 아니에요. 제가 약해서. 도진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아니라 내가 약한 게 아니야. 오히려 넌 너무 강했어. 혼자 그 모든 것을 견디려고 했으니까. 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사단장님의 아들인데 이런 일로 문제를 일으키면. 도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그가 다가가 준서의 어깨를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준서야, 넌 내 아들이기 전에 한 사람이야. 내가 겪은 일은 내 잘못이 아니라 군 조직의 잘못이란다. 그리고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책임은 결국 나에게도 있어. 내가 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으니까. 준서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아버지 매일 밤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실망하실까 봐 도진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니.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도진은 아들을 놓지 않은 채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단장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단장님, 참모장입니다. 특별감사반이 조사를 마쳤습니다. 예상보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최정우 이병뿐만 아니라 여러 병사들과 간부들이 가혹행위에 관여했습니다. 도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보고서를 즉시 올리도록 그리고 국방부에도 보고하라. 통화를 마친 도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부대 내 문제가 아니라 군 전체의 문제로 확대될 것이었어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도진은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진실이 밝혀진다. 준서야,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며칠 후 국방부 청문회장. 도진은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론들이 가득 찬 장소에서 그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증언했어요. 우리 군은 병사들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을 포함한 많은 병사들이 가혹행위에 시달렸고 이를 보고할 통로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 문화의 문제입니다.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사단장으로서 이런 일이 벌어진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도진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종 책임은 지휘관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일반적으로 고위 간부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죠. 그럼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시겠습니까? 다른 의원이 물었습니다. 도진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군은 병사를 보호하지 못한 순간 존립의 의미를 잃습니다. 우리는 군 인권 시스템을 전면 개혁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감시기구 설치,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지휘관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국방부 장관실. 도진은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 소장, 정말 큰 결단을 내렸소.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있네. 도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장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하지 않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고위 간부가 얼마나 되겠소. 특히 사단장급에서는. 도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사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죠. 장관은 서류 한 장을 도진에게 밀어주었어요. 자네 사표일세. 도진은 담담하게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이미 제출한 사표였어요. 하지만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사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네. 도진이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소장,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하오. 군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도진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제게 무엇을 바라시는 겁니까? 장관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새로 설립되는 군 인권개혁단의 단장으로 자네를 임명하려 한해 대통령까지 동의하셨어. 도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것은 군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지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제 아들과 상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군 병원의 요양병동. 준서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조용히 병실에 들어섰어요. 준서야. 준서는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아버지 오셨군요. 도진은 준서 옆에 앉았습니다. 몸은 어떠니? 준서는 미소 지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세요. 도진의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아들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어요. 준서야, 너에게 할 말이 있구나. 준서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도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사실은 내게 사과하고 싶었다. 준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사과를? 도진이 말을 이었어요.
넌 내 아들이기에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길 바랐다. 내게 군복을 입히고 싶었지. 하지만 그건 내 욕심이었다. 내 진짜 꿈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았어. 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어요. 도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그건 내 진심이었니? 준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훈련받는 동안 진짜 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도지는 아들의 말에 귀 기울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니? 군을 떠나고 싶으니? 아니면?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도망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도진의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아들은 이미 자신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서야, 나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단다. 군 인권개혁단장으로 일하게 될 것 같아. 준서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그럼 아버지가 군대를 바꾸실 수 있겠네요. 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야. 하지만 그 전에 내 의견이 필요했다. 내가 계속 군에 남아 이 일을 하는 것이 괜찮을지. 준서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아버지라면 반드시 해내실 거예요. 그리고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아버지 곁에서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도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들이 겪은 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아버지는 널 지지할 거야. 약속할게. 준서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그의 웃음에서 도진은 어린 시절 준서의 모습을 다시 보았습니다. 한 달 후 군 인권개혁단 출범 시 도진은 새 군복에 개혁단장 계급장을 달고 단상에 섰습니다. 취재진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군 인권개혁단은 우리 군의 체질을 바꾸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도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군 안에서 약자가 고통받는다면 우리의 존재 의미는 퇴색됩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개혁단장님,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도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았습니다. 최정우 이병은 군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오상혁 중대장을 비롯한 간부들도 직위해제 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개혁단의 첫 번째 과제는 무엇입니까? 도진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첫째, 병사들의 고충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둘째, 모든 지휘관들에게 인권 감수성 교육을 의무화할 것입니다. 셋째, 가혹행위가 발생한 부대의 지휘관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도진이 단상에서 내려오자 한 젊은 장교가 다가왔어요. 단장님, 정말 존경합니다. 저희 같은 젊은 장교들에게 큰 귀감이 되십니다. 도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이건 단순한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여러분 같은 젊은 장교들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도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자신의 아들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준서였습니다. 아버지, 출범식 봤어요. 정말 멋있으셨어요. 도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다. 준서야, 어떻게 지내고 있니? 준서의 목소리가 밝게 들려왔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다음 주에 퇴원한대요. 도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정말 다행이구나. 준서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 제가 결정했어요. 도진은 가슴이 조금 뛰었습니다. 무슨 결정을 한 거니? 준서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전역 후에 심리학을 공부하려고 해요. 군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저처럼 힘들어하는 병사들을 돕고 싶어요. 도진의 눈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상처를 다른 이들을 돕는 힘으로 바꾸려 한다는 사실이 그를 감동시켰어요. 정말 훌륭한 결정이구나, 준서야.
아버지는 내 선택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다음 날 도진은 준서를 만나러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 정원에서 준서는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도진이 다가가자 준서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도진은 아들 옆에 앉았어요. 뭘 읽고 있니? 준서는 책을 보여주었습니다. 심리학 개론이에요. 미리 공부하고 있어요. 도진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준서야, 너에게 미안하다. 아버지가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 그만하세요. 저희는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도진은 아들의 성숙함에 놀랐어요. 언제 이렇게 어른이 되었을까? 준서가 조용히 일어나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군 인권개혁단장님께 경례. 도진은 놀라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준서의 얼굴에는 장난기 어린 미소가 어려 있었지만 그 경례는 진심이었습니다. 도진도 일어나 아들의 경례에 답했어요. 그러나 곧 그는 군인의 자세를 풀고 아들을 포옹했습니다. 이번엔 아버지로서 받는다. 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도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았어요. 햇살이 두 사람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군인과 병사의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이었어요. 도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조직은 결코 강할 수 없다. 나는 이 군대를 바꿀 것이다. 내 아들과 모든 병사들이 존중받는 곳으로. 병원을 나서는 길 도진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방부였어요. 한 단장님, 내일 첫 개혁안 발표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도진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혁은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본 도진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어요. 이제 그는 단순한 사단장이 아니라 군의 문화를 바꾸는 개혁가로서 새로운 길을 걷게 될 것이었습니다. 부대에서 괴롭힘을 당한 아들과 그를 구하기 위해 나선 아버지의 이야기는 한 가정의 아픔을 넘어 한국 군대의 새로운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도진과 준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